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주민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오늘은 시험 범위 마지막 범위입니다. 시험 범위 마지막 범위인 이제 일본사, 우리가 중국사에 대해서 쭉 배웠잖아요. 송 배웠고 원 배웠고 명청까지 배웠으니까 동아시아의 이제 한국사도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고, 동아시아의 마지막 틀인 이제 일본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일본 중세에 대해서 외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 볼게요. 일본의 중세는 무사 정권이거든요. 무사 정권을 막부라고 불렀는데, 막부 정권의 병창 과정이 가마쿠라 막부, 무로마치 막부, 그리고 전국시에 있고, 에도 막부로 넘어가는데, 이러한 변청 과정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에도 막부 시기의 경제 발전과 대외 교류를 파악할 수 있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사정권의 성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사정권이 어떻게 성립됐냐면은 우리가 해안 시대 배웠잖아요. 나라 시대, 해안 시대 때 천황의 권력이 점점 좀 낮아지고 이제 지방의 세력들이 커졌다고 했죠. 이제 지방 호족과 사원들이 장원을 확대하면서 이제 천황의 권력이 낮아지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을 지킬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귀족과 유력 농민들은 이제 토지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무사들을 고용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무라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무사들을 이제 고용하기 시작했고요. 자, 그러면서 무사들이 세력을 키워서 사회 지배층이 되고 이 사회 그 오히려 자기를 고용했던 사람들보다 더 위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그 프로세스로 무사 정권이 설립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무사들이 성장을 하면서 무사들이 권력을 잡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등장한 게 가마쿠라 막부입니다. 이 가마쿠라 막부는 미나모토노 유리토모라는 사람이 12세기 말에 천황 가문보다 더 큰 권력을 얻고 실권을 장악하게 돼요. 자,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를 열고요. 이제 일본에서는 오히려 천황보다 막부의 쇼군, 장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자, 이러한 저기가 실시가 되는데요. 자, 여기가 이제 맨 위에 쇼군이 있고요. 이 영주 다이묘, 여기도 무사 계층이죠. 그리고 그 밑에 사무라이라고 부르는 무사가 있습니다. 이 무사로 성장을 하면서 우리 서양의 봉건제도 배웠잖아요. 근데 서양의 봉건제도도 마찬가지로 기사들을 사회가 불안하니까 기사들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했듯이 일본에서도 특유의 무사제도라고 하는 충성 복종과 하는 영주와 무사, 이러한 그 봉건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쭉 이어지다가요,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하게 됩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몽골의 침략에 계속 저항을 했었거든요. 몽골의 침략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힘이 굉장히 약해지고, 이 이후에 이제 가마쿠라 막부가 멸망한 이후에 이제 무로마치 막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임진왜란의 발발과 동아시아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가마쿠라 막부와 무로마치 막부의 무사 정권에서 이제 조금 혼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무로마치 막부는 조금 이제 깊숙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운데,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 다카우지라는 사람이 세워서 이제 가마쿠라 막부를 대신했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도 이제 무사들의 계속 세력 다툼이 일어나서 혼란이 지속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다 노부나카라는 사람이 통일이 직전이었어요. 근데 갤로쿠에역이라고 하는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수하였던 도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을 통일하게 되고, 자, 이렇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혼란을 통일한 이후에 조선을 침략합니다. 근데 이 임진왜란은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걸 동아시아사에서는 임진전쟁이라고 배우는데요. 명나라도
참가를 했었고 우리나라가 주 격전지가 됐었고 한반도가 조선이 그리고 일본이 침략한 전쟁이라서 동아시아 3국이 다 참전한 전쟁이라 임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조선을 침략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혼란한 시대를 통일을 했으니까 무사가 많겠죠. 무사가 많으니까 이 무사가 이제 통일을 하면은 할 일이 없어지잖아요. 원래 싸우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이러한 무사들의 힘을 그 한국을 침략하면서 돌리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대륙으로 이제 그 진출을 하려는 욕구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을 통해서 이제 조선을 침략을 했고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배웠듯이 결국에는 이순신 장군과 우리 의병들, 뭐 수군과 의병, 그리고 육군 등의 활약으로 그리고 명나라의 도움도 있었고요. 이래서 우리나라가 그 조선의 침략을 막아냈고요. 자, 그래서 명예국력이 쇠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배웠듯이 이 명나라가 우리나라 그 조선을 도와주면서 굉장히 재정이 약화됐었고 그러면서 이 명예 국력의 쇠약한 틈을 타서 만주지방에서 청나라가 세력이 확대가 됩니다. 청나라가 세력이 확대됐고요.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에 큰 영향을 미쳐서 이 임진왜란은 그 사건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임진왜란, 임진전쟁으로 인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파트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전쟁이 실패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그 밑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장악합니다.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이제 원래는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거의 통일을 했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을 달성하고 그 이후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완벽하게 에도 막부를 설치를 하는데요. 이 도쿠가와 막부라고도 불리지만 도쿠가와 막부가 있었던 자리가 이 에도입니다. 지금의 도쿄죠. 그래서 이 에도 막부라고 불립니다. 이 에도 막부의 특징은 막부의 쇼군은 자신의 중앙과 자신의 그 직할지를 다스렸고 다이묘에게는 영지를 주어서 독립적으로 다스리게 합니다. 아까 우리 영지 봤었죠? 저기 그 가마쿠라 막부 확인하면서 일본 특유의 봉건제가 그대로 나타나고요. 자, 통제를 그 대신에 이 에도 막부가 오래갈 수 있었던 이유가 통제를 강화를 위해서 상킹고타이 제도, 참근 교제제라고 하는 건데 다이묘의 가족을 에도에 둡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이제 조선으로 치면은 한양이 이제 수도잖아요. 근데 부산, 경상도 지역을 한 그 장군이 한 다이묘가 맡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이묘의 가족은 한양에 있는 거죠. 자, 경상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반란을 일으키면은 가족들에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서 반란을 못 일으키겠죠. 충성을 다하겠고.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상킹고타이 제도라는 걸 실시를 하고요. 자,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이 상킹고타이 제도를 실시를 하고 이러한 에도막부의 그 틀을 다진 사람입니다. 자, 이러한 에도 막부고도 이제 성장을 점점 하게 됩니다. 이제 에도 시대에는 경제를 개간하면서 농업 생산량이 굉장히 증가하고 수공업과 광업도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도와 오사카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상업도시로 변성을 하면서 조닌 문화가 발달을 하는데 이 조닌이라는 게 그 정인이에요. 정인. 그러니까 이게 정이 지금 우리로 치면 도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대전을 치면 시내라는 뜻입니다. 이 시내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정인 시내에서 이제 많은 그게 발달이 되는데 이게 그 당시 에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번화한 옷가게의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죠. 또 이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즐기던 가부키라는 공연입니다. 여러분 지금 화장할 때 하얗게 하면 가부키 화장했다고 하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 가부키를 공연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얀 분장을 했기 때문에 가부키 공연이라고 하고요. 우리의 뭐 판소리나 이런 것처럼 일본의 전통적인 이런 공연의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키우에라고 불리는 건데 일본의 후지산을 그린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가 조선시대에도 민화가 발전했듯이 조선 후기에 이러한 우리나라 소민문화가 발전한 것처럼 여기서도 조립문화가 발전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본의 대외교류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일본의 에도막부에서는 그 당시에 그 서양에서 대항해 시대라고 해서 그 항해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트교를 금지하고 그 이제 선교사들을 보내서 크리스트교를 굉장히 그 이제 포르투갈이나 에스파냐나 이런 데에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크리스트교를 하려고 했는데 이 크리스트교를 다 금지했고요. 무역을 통제하는 해금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대신에 네덜란드 상인은 네덜란드 사람들은 크리스토교를 포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무역만 하겠다. 라고 해서 중국과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용했고요. 그래서 네덜란드 상인들이 전수한 여러 가지 학문과 기술로 난학이라고 불렀는데 이 난이 네덜란드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데지마라는 곳인데 지금 나가사키에 있는 곳인데 나가사키가 그 스시마섬 있죠? 그 스시마섬 밑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서만 이제 교역을 허용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가이타이 신쇼라고 부르는 해체 신서 그러니까 의료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알몸이 있죠. 이게 의료책으로서 이 사람의 뭐 이제 장기라던가 몸, 근육 이런 거를 그린 그 서양식 의료를 최초로 일본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게 난학의 대표적인 것이에요. 또 스시마를 통해서 조선과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이제 시험을 볼 때까지는 우리가 이 이전에 배웠던 것을 시험에 맞추어서 이제 조금 간략하게 다시 요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입니다. 정확하게 다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꼭 빼먹지 마시고 그 수업 잘 들으면은 시험에서 좋은 결과 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